자, 이번에는요, QR 코드의 위험성과 비밀 자료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원천적으로 어떻게 무효고 이걸 전편에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비밀 자료가 들어가는지 테크니컬리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의 소리의 김영철 장군님이십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QR 코드에 관한 비밀 자료를 넣는 것은 중국이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중국 하다가 지금은 뭐 인도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제품이 상용화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본의 덴소사라고 네. 거기서 지금 따온 네. 자료입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QR 코드의 종류를 덴소사에서는 몇 가지를 나눴는데요. 네. 정상적인 QR 코드, 우리가 그냥 늘 보는 QR 코드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 QR 코드는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이 작은 데 들어가는 QR 코드가 또 이렇게 있고요. 작게 만드는 거고요. 네. 또 I QR 코드가 있고 제일 끝에 프레임 QR 코드는 뭐냐면 이제 회사 로고 같은 걸 넣는 거. 네, 예.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저 SQR 코드입니다. 요거요. 예. 요거. 저게 뭐 secret이 될 수도 있고 secured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비화된 QR 코드라는 네. 뜻이죠. 예. 그래서 앞 가운데 이제 자물쇠가 쥐어져 있는데 요거요. 예. 실제로 뭐 자물쇠가 있는 건 아니고 저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일단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 QR 코드는 일반적인 QR 코드죠. 네. 그래서 많은 자료를 탑재하고 또 어떤 리더기로든지 똑같은 자료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비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보시기에 우측에 네. SQR 코드에는 암호값을 넣으면 특정 자료를 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비화. 그래서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혼재할 수 있는데 외견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든 사람들만 이제 구분을 하게 뭔가 비밀 코드를 넣은 그렇죠. 삽입한 건데 육안으로는 똑같아요. 육안으로는 똑같고. 다만 암호값을 알거나 암호값을 가진 스캐너가 있거나 특수 리더기로만 비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이걸 가져오신 리더기로는 그냥 앞에 공개 자료만 공개 자료만 나오고 예. 특수 리더기 야, 그건 마치 저거 같으네. 우리가 저 고액 화폐 있잖아요. 거기 뭔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위조 지폐 위조 지폐 식별하려고. 방지 식별하려고. 근데 일반 그걸 모르는데 그거에만 들어가면 딱 나오는 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QR 코드를 네. 정보를 넣는 영역 자체가 아예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 공개된 자료는 예를 들어서 0123456을 넣고 네. 비공개로 공개시키기 싫다 하는 자료는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네.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를. 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회사 비밀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네. 우측에 보시면 일반적인 네. 리더기로는 요거 그대로 그냥 01234556 나오는데 퍼블릭 데이터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전용 리더기로는 요건 이제 전용 자기네들끼리 있는 리더기에 그렇죠. 요거는 공개 자료는 물론이고 비공개 자료가 들어갈 수 나올 수 여러 있다는 가지 거죠. 개인 신상까지도 다 뭘 집어넣어도 다 그렇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김승주 교수님 고려대학교에 이제 답이 됐겠죠. 네. 분명히 어떤 암호 기술이 들었는지 얘기를 하세요 하고 막 약간은 비웃는 듯한 네. 그런 멘트를 주셨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에서의 화웨이 장비라든가 이 QR 코드 이거를 왜 미국에서 못 쓰게 하냐면 중국에서 요런 거를 해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요런 예. 비밀스러운 자기네들만 읽고 있는 건 넣었는데 다른 리더들은 못 읽고 중국에서 만든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그거에서 정보가 빼나갈 수 있다고 해서 쓰지 말자는 게 미국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에 또 책임 있는 분이 선거 전에도 자주 중국을 다녀온 것들이 네. 왜냐하면 일본 제품을 사서 쓰면 바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뭐 공개가 되거나 그렇죠. 계약서가 공개되면은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주의고 비밀스러운 그 집단이 하기 때문에 공개가 언론의 자유고 뭐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쓱싹쓱싹 해서 쓱싹쓱싹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QR 코드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이런 건 뭐 중국이 많이 이제 가장 앞섰나.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정치학적으로 제가 우리 장군님은 기술적으로 왜 중국이 그런 게 앞서냐면요. 중국이 공산주의라서 그래요. 왜냐면 인민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인구가 뭐 우리 대한민국처럼 5천만밖에 안 되면은 그래도 북한식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인구가 13억, 14억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식 통제로는 통제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쓱 하면은 누구든지 김영철 장군 꺼내면 이게 통제가 딱 되도록 어디서 뭘 먹고 어디서 어디로 여행하고 예? 예. 이게 다 나올 수 있게 통제가 되게끔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발달한 거거든요, 여기가. 예. 근데 미국은 그런 사회는 위험하다고 해서 안 쓰는 안 쓰는 거고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만일에 사전 투표지에 네. QR 코드에 비공개 자료가 있다면 네. 31자리는 공개 자료고요. 그렇죠.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비공개 자료가 있다면 일반 아까 그 기자처럼 휴대전화 어플을 꺼내서 읽어봐야 리더기를 이거밖에 읽어봐야 안 나오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나오는 그리고서 여기는 증명 다 했다.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근데 뭐 더 장난치는 저는 거지. 화가 나는 것이 네. 그걸 다 아는 교수님이 그런 그걸-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동조하고 나서니까. 예. 그 교수가 알긴 알까요? 알겠지 설마. 제가 그 아주 잘 아는 이 사이버 분야의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잘 알더라고요. 네. 뭐 그럴 분은 아닐 텐데 뭐 좀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아 예. 이러면 뭔가 어떤 예. 자기도 알면서도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입을 못, 예, 예. 못 여는 어떤 압박이나 요청에 의해서 부탁이나 예. 이런 거여서. 아 그렇지만 예, 이렇게 전용 특수 리더기가 있으면 네. 비공개 자료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QR 코드가 올바로 사용됐나 네. 이것을 우리가 물어봤죠. 네. 첫 번째로 왜 불필요하게 큰 용량의 QR 코드 버전 2를 사용했는가? 복원력은 떨어지는 거를 굳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용량은 충분한데 왜 복원 기능을 최하위로 선택했는가? 네. 이건 우리 국민의 권리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승주 교수께 답을 합니다. 네. QR 코드 암호 기술은 스테가노그래피, 네. 시큐어드 QR 코드 네.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QR 코드는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입니다. 아, 국회 처방 없이 온 국민에게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네. 처방전 없이.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QR 코드를 셀프 처방했고요. 네. 그것도 과다 복용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네. 예. 몰핀도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딱 그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몰핀을 과다 복용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QR 코드가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 즉 국회에서 쓰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자꾸만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법 개정을 올렸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게 마약이에요. 네. 그래서 의사 위험성이 선생님이- 많은 거야. 하여튼 위험성이. 예.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안 줬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셀프 이제 처방전 줘가지고 그것도 듬뿍 네. 그 버전도 올리고 이 레벨은 오류 네. 복원 레벨은 낮춰서 듬뿍 담을 수 있게 과다 복용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전자 시스템을 안 쓰잖아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좀 다 안 씁니다. 쓰다. 아예 안 예, 써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식 전자 시스템 이거 들여간 나라들 이라크 뭐 볼리비아 이런 데서 다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부정선거가 났죠. 콩고. 밝혀졌잖아요. 홍콩도 예. 그렇고 콩고 참 콩고. 홍콩이 아니라 콩고 예. 네 등등. 예. 그런데 왜 그런 데서도 그런 게 밝혀졌는데 난리가 났는데 왜 굳이 이번에 4.15 총선에 또 썼냐 이거예요. 또 처방전도 없이 예. 그것도 용량도 크게 그게 문제죠. 그럼 뭐 자명해 보입니다. 답은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그래서 한번 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보니까요. 네. 요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플로우거든요. 이제 사전 투표하러 들어가시면 그렇지. 여기서 주민등록증을 딱 꼽지 않습니까? 예. 본인 확인기에다. 네. 그럼 이게 단말기랑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이 단말기는 이제 중앙 선관위 중앙 서버로 가서 예. 이 사람의 선거 정보를 받아야죠. 예. 어디 사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내면 이제 내면 이게 쭉 리더 이제- 읽어서 그렇죠. 이제 투표지가 여기까지 와서 바꿔보는 거죠. 여기서 투표용지 발급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같이 비공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럼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비공개로. 그러니까 아무리 휴대전화 그 QR코드 스캐너를 읽어봐도 31자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예. 007 같은데 보면요, 이 구두 밑창 있잖아요. 예, 예. 이런데 뭐 밑창에 뭐탁 무슨 무기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센터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이런데 다 아무 이상 없지, 무기 없지. 예. 그런데 사실 그 밑에 그냥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냥 읽어보면 아무 그렇죠. 이상 없는 거예요. 예, 선을 한 자기네들이 설치해 놓은데 그걸로만 읽어야 딱 나오는 건데. 야, 근데 그런 거는 안 밝히면서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왜 굳이 보건 능력이 약한 제일 낮은 걸 쓰면서 왜 필요 없이 많은 정보를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왜 썼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에서 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7일까지 답을 준다니까 조금 기다려 볼 그래.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썼는지. 예. 예. 자기들은 31자리밖에 안 썼다 할 텐데 예.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렇다면 의료 보건 수준을 높여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일 로우로 만들어놨거든요. 보건 때문에 QR코드 쓴다며. 근데 보건 능력이 없는 거를 왜 쓸데없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 왜 썼어? 31자리밖에 필요 없는데. 예, 바로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17일 나옵니까? 17일까지 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또 보여주시겠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슈아 바실리아 TV에서 나온 건데요. 조슈아님은 이렇게 생각했죠. 사전 투표를 거친 투표지는 네. 이제 개수기에서 따로 이렇게 중간 서버를 거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표 얹기, 뭐 표 빼기, 뭐 표 갈기,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선관위로 자료를 줄 텐데 네. 저는 과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했겠느냐. 바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만도 엄청난 건데. 바로 근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가요? 왜냐하면 아까 투표용지에 네.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네. 이미 투표를 하고 나면 기표 정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스캐닝 딱 하는 순간 홍길동이는 누굴 찍었다는 게 나오죠. 그럼 그게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한 1200만 명 정도의 빅데이터.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한 26%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속 이제 사전 투표를 늘려나가면 사전 투표가 나중에 한 40% 정도 되면 50% 가량 되면 선거 안 해도 이제 끝나는 거죠. 빅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50%만 확보하면 뭐 어느 선거든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면 이봉규는 성향이 얘는 선거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파를 찍었어. 김계동이는 좌파를 찍었어.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긴 관리해서 이렇게 남기면 되고 뭐 이런 게 빅데이터가 쫙 나오는 거죠 이제. 아니면 여기는 무효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해찬이가 20년 집권 처음에 얘기하다가 50년 하다가 100년을 얘기하더라고. 난 도대체 100년을 어떻게 얘기하나 했더니 이런 걸로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예. 100년 동안 다 조작을 해서 빅데이터로 예. 뭐 선거 하나만 하고 선거는 요식행위고 바로 그 빅데이터로 다 알맞게 그거에서 값을 딱 나오게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당 독재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미래통합당한테 한 4, 50석 주고 이제 앞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관리할 사람 관리할 사람에 의해서 우파 전사들 이게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시끄러울 것 같은 사람은 이거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고 요거는 우파를 분탕질 사람이야. 그러면 요건 조금 일부러 하나 당선시켜줘. 그건 이미 이번 선거에서 다 나왔어요.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 나왔어요. 예.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나왔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 예를 들어서 골치 아픈 예를 들어서 민경욱이라든지 좀 뭐 자세히 설명하면 또 시비 걸 것 같아서 골치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니 김진태, 나경원, 심재철, 오세훈 이 여당으로 봐서는 좀 비중이 있거나 목소리 세거나 만만치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근데 여론조사에서 항상 이겼던데요. 떨어뜨리고 약간 좀 분탕이 가능한 사람들은 좀 슬쩍 구색 맞추기로 해서 무소속 있잖아요. 왜?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좀 당선시키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당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통합당인데도 강력한 우파가 아니라 약간 그 좌측의 그 이런 거 좀 흐리뭉텅한 사람들
좌클릭하는 사람들 이렇게 당선시켜주고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예 그냥 당 자체 마침 비례대표밖에 안 넣었으니까 3% 못 넣게 딱 작업하고. 그런데 이범규 선생님 그 논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캇 리라고요. 네.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잠깐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근데 제가 스칼리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유튜버 하는데요. 유튜버죠. 그래서 제가 스캇리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그러시죠.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는 왜 또 안 되죠? 이거 조금 한번 꼭 한번. 그거 이제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참 어떻게 그리고 통계 그 분석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독자유통일당은 손을 댄 것 같다. 예, 이 맞죠. 결과를 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는 왜 QR코드를 사용했을까? 네. 여러분들 중에 선관위가 왜 QR코드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그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조차 이 QR코드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QR코드 그리고 1차원 바코드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나 바코드의 진정한 목적은 태뷸레이션입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서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선거나 설문에서 이 QR코드, 바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서 어떤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QR코드를 나중에 스캐닝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QR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하는 목적은 바로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스캐닝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QR코드는 생성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저들의 답변입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에도 스캐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수기에도 스캐닝을 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스캐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스캐닝을 하지 않는데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집요하게 QR코드를 생성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 퀘스천입니다. 스캐닝을 하지 않는데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결국 여기서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서 제가 투표용지를 발급을 받을 때 제 주민등록번호랑 이 투표용지에 이 QR코드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QR코드를 스캐닝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공무원이 되었어요. 공무원이 되었는데 내가 이 우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블랙리스트 태그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 고난이나 권력이 없는 보직으로 보내고 이 고난이나 이제 권력이 있는 보직에는 이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앉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은 이 우파 성향 사람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좌파 성향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수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미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20대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조지 오웰의 소설 빅브라더가 현실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선관위 같은 직원들은 무조건 전부 그냥 말단서부터 위에까지 다 좌파로 선관위는 뭐 당연히 아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가 직원들 판검사 다 그냥 청와대 요직. 저는 이 부분이 지금 21대 국회의원 몇 명 떨어지고 붙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네요. 그래서 이 QR코드의 비밀을 좀 우리 이범규 선생님께서 좀 많이 알려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네요. 이게 지금 선거 의석수 몇 석 지금 뭐 도둑 맞은 거 이게 그것도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엄청난 일이
앞으로의 세상을 완전히 저들이 그냥 전 부처를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을 쫙 배치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모르지 뭐 자기네들 코드 읽고선 하고 이제 자기네들을 지지 안 하는 사람은 하등직으로 이렇게 다 배치해서 그렇죠. 장악을 하려고.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이제 개인 사업 하면은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은 이제 매년 뭐 불이익을 주고. 세무조사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피해야 될, 그러네. 저항해야 될 이거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예. 이건 뭐 끝장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저 부정선거 꼭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 벌이게끔. 이번에 못 밝히면요,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밝힐 수도 없고요. 공수처 이제 뭐 이제 시행되고 이러면 이제 이제 마지막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수호할 마지막 시한부니까 우리 총궐기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결론으로 네, 결론 이게 말씀해 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예. 지난 6월 4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한 그 주요 내용입니다. 예. 한번 읽어드리면요. 네. QR코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묻습니다. 선관위는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첫 번째로 선거법은 바코드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QR코드 사용은 불법이죠. 네. 누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QR코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QR코드가 버전 1, 오류 복원 수준 L, 네. 버전 2입니다. 이거 제가 네. 잘못 썼는데요. 네. 버전 2, 오류 복원 수준 L, QR코드는 77자리용입니다. 네. 31자리 숫자 이외에 나머지 46자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거 우리는 밝혀야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재검표할 때 네. 반드시 QR코드 1년 번호를 분석해야 됩니다. 네. QR코드는 위조 투표용지를 가릴 수 있는 지문입니다. 네. 그리고 DNA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 헌법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예. 예. 그리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앙 선관위의 QR코드는 셀프 처방했고 과다 복용한 것이죠. 네.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와 장기 집권을 위한 마약을 투여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제 그것은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명백한 거를 참 저는 뭐 오늘도 저 선관위 그 고발로 예. 경찰 조사 받고 그러는데 그러셨죠. 야 이게 반대로 이 법을 이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한 집단은 누군데 이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이렇게 파헤치려는 사람을 탄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봉규 선생님 같은 분이 앞장을 서주시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김영철 장군님의 그 장군의 소리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아까 그 어떤 교수라고 그랬었죠?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알면서 그러면 됩니까?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우리 김영철 장군님의 이 논리에 반박하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혼자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김영철 장군님하고 배틀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니까 시간도 원하시는 대로 잡아 드릴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창에 숨지 마세요. 그렇게 YTN 뉴스에 그렇게 그냥 뻥치시고 그러면 학자라는 분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의 그 교수가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그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네, 김승주 교수님, 김승주 예. 교수님. 네. 김영철 장군의 소리 장군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